선생님, 세상 사람들은 모두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옷, 더 높은 지위를. 저 역시 그런 것들을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가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다.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더 가져야 얻을 수 있습니까? 자공아, 너는 더하기에서 답을 찾으려 하는구나. 하지만 진정한 충만함은 빼기에서 시작된다. 거친 밥을 먹고 물을 마시며 팔을 베고 누워도 즐거움은 그 안에 있느니라. 2500년 전 공자가 말한 이 지혜가 오늘날 전 세계를 사로잡은 미니멀리즘의 핵심과 완벽히 일치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대인은 평균 1만 개 이상의 물건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쇼핑몰에서 물건을 가득 사고 나서도 집에 돌아오면 다시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공자의 시대로 돌아가 봅시다. 춘추전국 시대. 그 역시 물질적 욕망이 넘쳐나던 시대였습니다. 제후들은 더 큰 영토를, 상인들은 더 많은 재물을, 백성들은 더 나은 생활을 갈망했습니다. 그런 시대의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먹는 것에서 배부름을 구하지 않고 거주에서 편안함을 구하지 않는다. 이것은 가난을 미워하는 말이 아닙니다. 물질적 조건이 내 행복을 좌우하게 두지 말라는 강력한 정신적 독립 선언입니다. 공자는 외부 조건에 의존하는 행복의 허상을 일찌감치 간파했던 것입니다. 현대의 미니멀리즘도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일본의 정리 컨설턴트 곰마리는 설레지 않는 것은 버리라고 말합니다. 이는 물건 자체가 아닌 그 물건이 내게 주는 의미에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공자가 말한 구하지 않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 이상을 구하지 않음으로써 진짜 필요한 것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라는 것이죠. 우리가 느끼는 공허함의 정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내부를 채우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물건으로 집을 채워도 내면이 비어 있으면 그 집은 여전히 공허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스펙으로 이력서를 꾸며도 자아가 확립되지 않으면 그 성공은 모래성과 같습니다. 논어 위정편에서 공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군자는 의리를 알고 소인은 이익을 안다. 여기서 일이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내적 기준, 즉 가치관을 의미합니다. 반면 이익은 당장 눈앞의 이득을 뜻하죠. 현대 소비사회는 우리를 끊임없이 소인의 위치에 두려 합니다. 이것을 사면 더 행복해질 것이다. 저것을 가지면 더 성공할 것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만족은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히 할 때 비로소 찾아옵니다. 미니멀리즘의 핵심도 바로 이것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진정으로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지 구분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공자가 2500년 전에 제시한 일의의 철학과 정확히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논어는 구체적으로 어떤 미니멀리즘의 원칙을 제시할까요? 공자의 가르침에서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아가 시경의 구절을 인용하며 물었습니다. 예쁜 웃음의 보조개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눈의 눈동자 선명하니 흰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이루었구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공자가 답했습니다. 그림 그리는 일은 흰 바탕이 있은 뒤에 하는 것이다. 아무리 화려한 화장을 해도 그 바탕이 되는 피부가 건강하지 않으면 진정한 아름다움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비싼 가구로 집을 꾸며도 그 공간에서 평온함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전시장일 뿐입니다. 현대 미니멀리즘의 Less is more라는 철학이 바로 이것입니다. 장식을 줄이고 본질을 드러내는 것. 스티브 잡스가 애플 제품에서 추구한 것도 이런 미학이었죠. 복잡한 기능을 모두 숨기고 사용자가 진짜 필요한 핵심 기능만 직관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공자가 가장 아꼈던 제자 아내는 한 그릇의 밥과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골목에 살았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그런 가난을 견디기 어려웠겠지만 아내는 그 속에서도 배움의 즐거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아내를 극찬하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가난을 견뎌내지 못하건만
아내는 그 즐거움을 바꾸지 않는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낙도, 즉 도를 즐긴다는 것입니다. 물질적 결핍 속에서도 정신적 충만함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현대적 의미로 해석하면 자발적 단순함입니다. 남들의 시선 때문에 유지해야 했던 과도한 소비를 줄이고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만 선택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휘게 문화나 스웨덴의 라곰 철학도 비슷합니다. 많이 가지는 것보다 가진 것을 깊이 음미하는 것. 비싼 레스토랑에서 서둘러 먹는 식사보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식사에서 더 큰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자공이 공자에게 자장과 자아 중 누가 더 현명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공자는 자장은 지나치고 자아는 미치지 못한다 라고 답했습니다. 자공이 다시 그럼 자장이 더 낫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 미니멀리즘도 극단으로 가면 문제가 됩니다. 무조건 적게 가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에게 딱 맞는 적정량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책 100권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10권이면 충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을 찾는 것입니다. 공자가 강조한 중용의 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황과 맥락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지점을 찾는 지혜. 미니멀리즘도 마찬가지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 가치관, 상황에 맞는 나만의 적정선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많은 사람이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다가 딜레마에 빠집니다. 물건을 다 버렸는데 왜 여전히 뭔가 허전하지? 바로 이 지점에서 논어의 진짜 지혜가 빛을 발합니다. 공자는 단순히 비우라고만 하지 않았습니다. 비워진 자리에 무엇을 채울지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바로 인입니다. 사람다움으로 채우는 빈 공간. 자신을 이기고 예로 돌아가는 것이 인이다. 여기서 자신을 이긴다는 것은 내 안의 이기심, 과시욕, 무력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미니멀리즘을 통해 물질적 욕망을 비워낸 자리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랑을 채워 넣으라는 뜻입니다. 물건을 정리하면 공간이 생깁니다. 그 공간에 무엇을 들이시겠습니까? 더 큰 TV 대신 가족과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을 놓으세요. 옷을 고르는 시간을 줄여서 그 시간에 책을 읽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논어 하기 편해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즉 때때로 익힌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배운 것을 반복해서 체득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현대인은 하루에 수백 개의 SNS 게시물을 보고 수십 개의 뉴스를 읽습니다. 하지만 정작 깊이 있는 사색의 시간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경계한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얻는 것이 없다 라는 상태입니다. 디지털 디톡스, 소셜 미디어 단식, 이메일 배치 처리 등은 모두 정보 과잉에서 벗어나 본질에 집중하려는 시도입니다. 공자의 철학을 현대에 적용한 것이죠. 군자는 화합하되 똑같아지지 않고 소인은 똑같아지려 하되 화합하지 못한다. 진정한 관계는 양이 아닌 질에 있습니다. 수백 명의 SNS 친구보다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몇 명의 친구가 더 소중합니다. 공자가 말한 화이부동의 관계, 즉 서로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진정으로 마음이 통하는 관계 말입니다. 영상의 시작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가 공자에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을 더 가져야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그 답을 알 것입니다. 공자가 다시 말합니다. 자공아, 삶은 조각과 같다. 진흙으로 빚는 소조는 살을 붙여가며 만들지만 대리석 조각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야만 그 안에 숨겨진 아름다운 형상이 드러난다. 미켈란젤로는 다비드상을 조각하며 나는 그저 돌 속에 갇힌 천사를 꺼내주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다만 세상이 더 쉬운 욕망, 비교, 과시라는 돌덩어리 속에 갇혀 있을 뿐이죠. 오늘 하루 불필요한 물건 하나를 버려보세요.
일주일 동안 새로운 물건을 사지 않는 챌린지를 해보세요. 하루 30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가족과 대화해보세요. 공자는 나는 하루에 3번 자신을 반성한다 라고 했습니다. 저녁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무엇을 샀는가? 정말 필요한 것이었는가? 무엇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했는가? 논어 위정편에 사람이 신의가 없으면 어떻게 설 수 있겠는가?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서 신의는 자신에 대한 진실함도 포함합니다. 자신에게 정직하세요.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솔직하게 물어보세요. 남들이 가지고 있다고, 유행이라고, 세일이라고 해서 필요 없는 것을 사지 마세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베풀지 말라는 공자의 가르침을 자신에게도 적용하세요.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자신에게 강요하지 마세요. 논어 헌문편에는 자신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천하를 평화롭게 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수신, 즉 자신을 닦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미니멀리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내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물건을 버리는 것은 불필요한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공간이 깨끗해지면 마음도 맑아집니다. 군자는 마음이 넓고 평탄하며 소인은 항상 근심한다. 공자의 이 말처럼 불필요한 것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넓고 평탄해집니다. 소유가 줄어들면 자유가 늘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공자가 말한 군자는 그릇이 아니다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물질에 갇히지 않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의 질문에 공자가 마지막으로 답합니다. 차공아, 진정한 행복은 더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의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거늘 오늘 너는 그 도를 깨달았느니라. 논어와 미니멀리즘이 가르쳐주는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덜 가지고 더 풍요롭게 사는 것. 외적 풍요보다 내적 평화를, 소유보다 존재를, 양보다 질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2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동서양의 경계를 넘어 같은 진리를 말하는 이 지혜.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가볍고 더 깊이 있고 더 의미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본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논어의 지혜로 현대를 해석하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